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식중독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교장들과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19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교장들을 비롯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률을 감소시킴은 물론 원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장 교육에서는 도내 모든 교직원들이 2017년 10월 말까지 안전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함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또 학교 영양사 교육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정책의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도내 전 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조리교 548개 교와 비조리교 216개 교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정기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 식재료 공급업체 불시점검,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정화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혜의 반찬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 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지혜의 반찬 희망도서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반찬 사업은 전주시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에서 추천한 아동들의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45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에 이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지혜의 반찬 사업을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혜의 반찬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긍정의 힘을 길러주어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혜의 반찬인 도서를 제공할 후원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시기만 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비가 시급한 칠암천 정비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칠암리 소재 지방하천인 칠암천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칠암천은 전라남북도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마다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진다니까요. 물 빠지는 데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야 꼬랑이 다 토사로 쌓여 있어가지고 밭을 내놔도 사람들이 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칠암천 하류 구간인 전남 쪽 제방은 지난 7월 정비 사업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반면 전북 쪽 제방은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 착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전남 쪽 제방이 먼저 준공된 후 하천이 범람할 경우 물길이 한 곳밖에 없어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행정에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다닐 통학로가 없어 개설을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시청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치한 신시가지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016년 2월 28일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현재 학교 주변의 통학로 개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2차선으로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면 2차선의 도로가 일방 통행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문제 및 토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빠듯빠듯하게 다 잘라져 있어요. 예. 이것은 뭐니 우리가 이런 편수를 놓고 우리가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말이요. 예. 그런데 도로도 빠듯빠듯하게 다 나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도로를 절반으로 갈라먹어 본다는 것은 예.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나 똑같죠. 예, 일방적으로 해버렸어, 시에서. 주민들 협의도 없이, 고시도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중학교 용지였다가 초등학교 용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변 여건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학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도 충분히 이제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청 관계자는 원래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다 보니 통학로 분쟁이 벌어진 것 같다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지역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전통 음식의 개발,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전주시의 명물 간식이 요즘 인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전주 비빔빵인데요.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로컬푸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의 명물인 비빔밥을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전주 비빔빵이 인기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이 빵은 우리밀을 비롯해 15가지의 로컬 채소가 들어갔습니다. 빵에 들어가는 고추장도 GMO 재료를 배제하기 위해 전북 장수군의 고랭지 무농약 고추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된 이 기업은 2015년부터 우리밀과 토종곡물을 이용해 전주 비빔빵을 비롯한 다양한 빵들을 브랜드화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빵의 경우 1인당 판매 개수가 제한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노령 근로자가 전주 비빔빵을 만드는 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촌의 노인들이 만든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촌이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를 찾는 빈곤한 노인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먹거리 안전에도 유독 민감해진 이때 전주 비빔빵은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함열 LED 농공단지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다량의 유구 등이 발굴돼 공사가 중단됐었는데요. 지난 6월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마치고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대 유물 발견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 LED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문화재 시굴 계약 이후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공사 도중 추가 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해 추가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발굴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추가 조사 예정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는 보통 문화재청에서 유물 등의 역사적 가치를 보고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추가 조사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웃 간의 정을 잃어버린 아파트 주거 문화가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장소로만 활용했던 공간을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탈바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 렉시안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어울림 마당이라 명명된 이 공간은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원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장소로만 사용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에서는 요가 목공예 수업, 꽃밭 가꾸기, 어르신 음식 봉사 활동 등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오는 9월부터는
어울림 마당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웃 간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이 문을 연 것은 단지 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다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아파트 르네상스의 대표 모델이 돼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8개 아파트 어울림 마당이 개소했고 이번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은 9번째입니다. 10번째 개소식도 이미 예정돼 있어 아파트를 마을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ren 홍윤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